자료만 봐도 됩니다. 축사 보시면 손액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손액 산정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말은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뭐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보험 목적물의 경영 감가율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그 축사에가 명확하게 어떻게 감가율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거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 3년,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어디 도서관을 갔는데 거기에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아주 친숙한 교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해평가사 그 이론서가 있더라고요. 업무방법서가. 옆에가 뭐가 있냐? 축사 이거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 기준에 있는 경영감가를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한참일 때. 갖고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왔긴 했는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죠.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계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 잔가율은 자 밑줄 치세요. 보온덮개 쇠파이프조. 보온덮개 쇠파이프조 최대 50%까지. 보온덮개 쇠파이프조는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는 최대 70%까지 추정하여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내용 연수를 초과한 경우겠죠. 내용 연수 초과한 경우, 이상인 경우. 밑에 다만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자 밑에 보시면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한다. 되셨어요? 이게요. 6회 시험 볼 때 이 통으로 다 쓰라고 나왔어요. 시험에. 얘를 통으로. 그래서 다시 나온다 그러면 예전에 그 유량 검선소처럼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30% 이하인 경우는 뭘로 본다? 30%로 본다. 자, 지급보험금 계산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라고 되어 있죠, 지금. 80%로 되어 있죠, 80%. 보이시나요? 자, 우리 공부하시는 거는 지금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라고 그게 두 개를 비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뭐예요? 8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 화재 보험이나 뭐 그런 보험에 들어보시면 건물 나오죠, 건물. 건물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해시설이나, 해가림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은 이가 하나씩 부족하죠. 서 있잖아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건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축사는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 다 있죠. 뭘로 봐요? 건물로 봐요. 그래서 축사 보시면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건물인 경우에 보험금은요, 누구랑 하냐면 보험, 가입, 금액하고 누구랑? 가액의 80%랑 비교하는 거예요. 80%랑. 되셨나요? 이게 어떤 효과냐?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1억 원. 보험 가액이 1억 원 하면 되겠다. 가입 금액이 8천만 원. 가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러면 첫 번째 손해액이 5천만 원이 났다. 그러면 보험 금 계산은 그대로 하면 비례보상해야 되겠죠.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보상하면 5천만 원 곱하기 1억 분의 얼마? 8천이니까 얼마 나가는 거예요? 대충 자기 부담 신경 쓰지 마시고 4천 나가는 거죠.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이 손해액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얘를 가액의 80%로 해볼게요. 비교해서. 그럼 가액의 80%를 해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8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부 보험이 돼요? 전부 보험이 돼요? 전부 보험 되죠.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 5천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8천분의 얼마가 되나요? 8천이 돼버린다. 그럼 얼마 나가? 5천만 나간다. 누가 더 유리해요, 그러면? 계약자가 더 유리하겠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을. 얘는 해가림 시설에 보험 가입, 보험금 구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축사예요, 축사. 이 80% 효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시라? 가액의 80%하고 가입 금액을 비교하시라. 밑에 보시면 똑같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이다.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클 때, 80%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액을 한도로 한다. 자, 밑에 보시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보다 크다는 소리는 가액의 80% 무조건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액을 한도로 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일부 보험일 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계산한다. 손해방지 비용 보시면 보험 얘만 이해 잘 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입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급 보험금을 계산을 준용하며 계산한 금액을 보상하며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상하며 지급 보험금의 손해방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다로 이를 지급한다. 즉 손해방지 비용도 부보 비율 80% 조건부 실손 보상 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저 보니까 손해방지 비용도 똑같이 가액의 80%분의 가입 금액 비교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자, 잔존보험 가입 금액 보시면 자, 이거 잘 보세요.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에 나머지 보험 기간에 대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 자, 밑줄 쳐놓으세요. 잔존 보험 가입을 한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는 각각 적용한다. 지금 축사가 지금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기부담금 별표 치세요. 자기부담금 별표. 축사의 대상제는 풍수설지화입니다. 그 중에서 풍수설지의 경우는 지급 보험금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50만 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누구랑 비교하시라고요? 계산한 자기부담 비율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이 뭐가 된다? 자기부담금이 된다. 단 화재의 경우는 50만 원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부담 비율대로 갑니다. 요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아마 동영상 올라갈 때는 정상적으로 올라갈 건데 이거는 지금 조금 편집이 잘못됐네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시게요. 예제 1번 보시고 아래 내용을 보고 A부터 C까지 C 축사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돼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25만으로 동일하다. A 축사, B 축사, C 축사에 보시면 A는 풍제, 우리는 풍수설지화 이렇게 네 가지를 해서 풍수설지는 자기부담금과 50만 원 비교하시고 그 중에 어떤 거? 큰 거. 그 다음에 화재는요. 그냥 다 주고. 자, A 보니까 풍제입니다. 가입 금액이 1억 원.
시설 면적이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손해액은 얼마예요? 3,500만 원. 3,500만 원. 감가상각 없다 생각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에서 보니까 물론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만 거기 문제에 보시면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러죠?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보시고 A 거 가볼게요. 첫 번째 보험 가액이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예, 시설비 곱하기 시설 면적 하시면 되겠죠? 25만 원 곱하기 400 맞아요? 그래서 1억 원 나오네. 1억 원. 됐죠? 자, 그러면 이 보험가액 1억 원과 가입 금액을 가입 금액 1억 원을 비교하셔야 돼요. 얘 80%와 가입 금액 80%죠? 예, 80% 얼마예요? 8천만 원. 그럼 우리는 보험금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보험금.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면 되죠? 손해액 얼마로 돼 있어요? 3,500만 원. 곱하기 이놈의 0.05를 빼야 되겠죠? 이놈의 0.05. 그러면 그냥 곱하기 얼마? 0.95 해도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3,325만 원. 3,325. 25만 원인가요? 25만 원. 자, B 축사 가볼게요. B. 감가상각은 지금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제네요. 자, 보험 가액 구해볼게요. 보험 가액을 구해볼게요. 자, 몇 곱하기 몇 하시면 돼요? 400 곱하기 25만 원 곱하기 400. 여러분 그 머리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해요. 예, 간단합니다. 비교할 거면. 얘 하면 얼마? 1억 원. 이놈의 80% 8천만 원. 그러면 가액의 80%와 가입 금액이 같죠? 8천만 원이? 같죠? 그럼 전부보험이니까 우리는 보험 공부할 때 소원액에서 자기부담금만 빼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소원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2,200. 아, 이거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자기부담금부터 볼게요. 자기부담. 요거 설명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예. 50만 원 비교해야 되는데 어차피 17만 원 5천이니까 비교하니까 그냥 갈게요. 2,250만 원 곱하기 0% 자기부담금이 없네요. 얘는 없죠. 그럼 얼마? 그냥 50만 원. 0%니까. 0%니까 얼마? 50만 원. 위에는 얼마에 자기부담금이? 175만 원, 50만 원 넘었죠? 네, 넘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보험 금은 어디 갔어요? 2,250만 원. 빼기 50만 원. 하면 얼마? 2,200만 원. 하나 더 있네요. 자, C번 잘 보세요. C번. C 거를 잘 보세요. C 거. 자, 보험. 가액을 몇 곱하기 몇 하시면 돼요? 얘도 400 곱하기 25만 원이죠? 400 곱하기 25만 원. 하면 1억 원. 보니까 얼마? 80%니까 8억 8천만 원.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6,400이네요. 6,400. 자, 그러면 두 번째. 자기 부담 금은 얘 지금 풍수설지가 아니라 화재죠? 50만 원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갑니다. 얘는 소액이 얼마냐면 여기가 5,625만 원.
5,625만 원. 요놈의 8,000분의 6,400 곱하기 얼마? 0.2인가요? 1이요? 1. 450만 원 되네요. 450. 맞죠? 그러면 세 번째 펌 그러면 그대로 5,625만 원 곱하기 8,000분의 6,400 빼기 450만 원. 얘는 50만 원 비교가 없죠. 화제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나올 게 아닐 거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80%죠, 지금. 얘보다 저 6,400만 원이잖아요. 그때는 뭐다? 80%분의 가입 금액 하라 그 말이에요. 가입. 요거 지금 요거 보시는 거고. 이제 밑에 이제 12번 문제, 12번이 아니죠. 이거 지금 잘못하셨네요. 그 아래의 내용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보십니다. 자, A 축사, B 축사, C 축사입니다. 밑에 보시면 위 축사 모두 지속적인 계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에요. 자, 물음 1번에 A 축사의 소액을 산정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왔다 갔다 불편하시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476페이지 놓고 같이 보시게. 축사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 얘 하나 나올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내용도 봐두세요. 다시 476페이지 맨 위에 읽어볼게요. 제가 그 3번 봐볼게요. 괄호 3번에 1번의 소액 산정 및 감가 적용에 괄호 3번에 보시면 이 보험 목적물이 지속적인 계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 잔가율은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의 경우 최대 50%까지, 기타 구조물의 경우 최대 70%까지 수정하여 보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자, 다시 할게요. 보온덮개하고 쇠파이프 조는 최대 얼마까지? 50. 그 다음에 기타 구조물은 최대 70. 자, 괄호 4번에 보시면 다만 보험 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최대 얼마까지? 30%로 수정을 평가한다. 자, 괄호 넣기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받으실 프린트물 보시고. 자, A 축사 가볼게요. 구조 형태가 쇠 파이프 조입니다. 피해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자,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25만 원. 경년 감가율은 5%. 경과 연수는 10년이죠. 6개월 이내 수입 복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 상각률은 몇 %예요? 50%죠? 감가상 50%죠? 자, 그러면 손해액을 구해볼게요. 손해액.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감가 상각률이 50%니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잔가율도 50%죠. 그렇죠? 그냥 50%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손해액은 잘 보세요. 자,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1-50%. 얘의 이름이 감가
삼각 유리고 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얘가 장가율이죠? 네, 장가율. 장가율. 소원액은 보니까 200 곱하기 피해 면적이 200제곱미터니까 200 곱하기 25만 원. 됐나요? 곱하기 1 마이너스 0.5. 얼마 나와요, 그래서? 2,500만 원이요? 그럼 이 자체가 얼마나네요, 이 자체가? 0.5죠, 장가율이. 0.5. 2,500만 원 나와. 지금 오늘 이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거. 나머지 아니라. 두 번째. B축사 가볼게요. 얘는 A고. 1번. 자, 감가상각률이 보니까 기타 구조인데 경량강권이 몇 퍼센트? 10%. 경과연수는 6년. 그러면 감가상각률은 60%가 되겠네요. 그러면 잔가율은 얼마가 돼요? 40%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문제에서 B축사 보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인 계보수가 이루어져 보험 목적물의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란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구조는 잔가율이 얼마로 변한다? 70%로 변하죠. 최대 적용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옆에 보시면 잔가율은 평가 가능한 최대 잔가율을 적용하시라는 말이 이 말도 붙어야 된다. 안 붙으면 이거 안 돼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얘 나오자. 얘 적용시켜야 돼 그냥 얘. 얘를 잔가율 40% 적용시켜야 된다고. 70이 아니라 아무 말 없으면. 근데 이 조건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된다. 가치 증대가 인정된 경우. 최대 잔가율을 적용하시오. 이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70으로 돼요. 그럼 두 번째, 손, 해, 액은 똑같이 자 150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머시기 한 개 얼마라는 얘기? 70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잔가율이니까. 같이 봐보세요. 제가 지금 말이 빠른데요. 이 부분 전체가 뭐라고요? 잔가율. 얘가 얼마라고요? 70. C번 한번 해보세요. C번. 2,100만 원 나와. 네, 그거 연습하시란 겁니다. 자, C축사 보시면 보온 덮개입니다. 피해 면적은 100제곱미터, 제곱미터 단위 30만 원. 경영 단가율은 18%. 제가 그냥 한 거예요. 8%. 경과연수가 10년. 수리복구 6개월 이내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지금. 그러죠. 그러면 감가상각률이 얼마예요? 80이죠. 그럼 잔가율은요? 20이죠. 그죠? 그러면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잖아요, 지금. 수리복구도 안 돼 있죠. 그러면 최대 잔가율 얼마까지 한다? 30%까지 한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요거 연습하시라.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아까 미보상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예, 다 끝났어요. 정규 과정 다 끝났어요. 미보상 비율 물어보셔가지고 미보상 비율 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미보상 비율 제가 저번 주에 나더니 표 갖고 계신가요? 자료 있으신가요? 미보상 비율 자료? 있으신 분을 보시고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실판 보시고요. 이 농지에 갔어요. 평가사가 이렇게 농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가 착과수인지 착과수 조사인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인지 과중 조사인지는 따지지 않을게요. 수확량 조사는 따지지 않고 그냥 보실게요. 봤어요. 농지를 보니 잡초가 계약자가 프로가다 안 빼놓은 거예요. 전체 면적의 10% 미만으로 돼 있는 거, 10% 이하로 돼 있는 거,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상태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해당 없음 그럽니다. 농지 상태가 10% 잡초 상태 10% 미만 뭐라고 해당 없음. 그때 미보상 비율은 얼마냐? 0%예요. 0%. 얘만 결정돼 있는 거지. 0%짜리만. 혹시라도 시험에 계약 평가사 A가 해당 농지 조사해 보니 그 농지의 제초 상태가 전체 농지의 잡초가 5% 정도, 10% 미만으로 자라 있더라. 풀을 안 빼놨더라. 아니면 병해충 상태가 10% 미만이더라. 아니면 기타 해가지고 없다. 그러면 그냥 미보상비율 얼마? 0이라 0. 해당 없으니까. 그런데 미흡은 뭐냐? 이렇게 보니 10에서 20에서 40인가요? 20% 미만. 요거 20% 미만이죠? 해당 없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 미만. 20에서 40%이 범위에서 잡초가 있고 병해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다? 미흡. 이 미흡일 때 우리가 주는 미보상 비율은 10% 미만에서 자유롭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약자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계약자에 물어보고. 왜 그러냐면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난 옆에 보면 계약자가 미보상 비율에 적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로 사인이 있어요. 만약 그 사인 안 받잖아요. 그럼 미보상 비율 적용 안 됩니다. 만약에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에 동의해서
계약자하고 한 5% 적용할게요. 뭐 4% 적용할게요. 뭐 그렇게 해요. 근데 보통 5% 적용해요. 그러니까 얘는 10 미흡일 경우 미보상비는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그냥 답이 뭐예요? 10% 미만이에요. 얘. 이렇게 답을 적으셔야 돼. 이 가로에 빵꾸 뚫어놓으니까. 얘를 가지고 5%를 적용하니 뭐 10%, 10%, 7%니 8%, 안 된다고 그게. 아셨죠? 저는 5% 하고 있는데 계약자가 눈을 뜨면서 뒤에서 삽을 갖다 들라 그래요. 이제 막 들락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안 할게요라고 영업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 여기가 40에서 60 사이예요. 그러면 그때 이름이 뭐다? 불량. 불량이고 우리가 적용하는 미보상 비율은 20% 미만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0% 미만이면 어디예요? 10% 이상 20%까지겠죠. 여기 바로 미흡이 10이니까 10 이상 20% 미만이겠죠. 그래서 보통 10% 또는 15% 줘요. 정해진 건 아니라 정해진 건. 자, 그런데 깝깝한 일이 발생했네요. 가서 보니까 풀이 너무나 많이 자라 있어요. 우리가 보시는 조방제면 느낌 안 오시죠? 장난 아닙니다. 거기 가면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다? 20% 이상 준다. 30조도 되고 20조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미보상 비율 표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초 상태, 다음에 병해충 상태, 기타 있어요. 기타는 이제 영농기술 관련된 거예요. 영농기술 관련된 거. 해가지고 여기 똑같이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이 있어서 거기에 체크하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 주는가. 그래서 만약에 조사했어요. 제초 상태로 가서 보니 20에서 40% 범위에 있어요. 그럼 이름이 뭐다? 미흡. 미흡. 그래서 계약자한테 말씀드려서 얘는 5% 정도만 미보상비를 잡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제초 상태 미보상비는 얼마? 5%. 병해충 상태 가서 보니까 병이 좀 많이 있네. 계약자가 방제를 안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40에서 60% 정도 병해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나 이제 약 쳐야 되는데 라고 한 거예요. 약 꼭 치세요 라고 하시면서 20% 미만이 불량이면이 40, 60이면 얼마나 불량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병은 10%만 준 거예요. 기타는 똑같이 가요. 이렇게 똑같이 가요. 그냥 20, 40, 40, 60이 없어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영농기술 보시고 계약자가 그 관리를 잘 안 해놨어요. 그 토양 관리를 그런 잘 안 해놨다. 그래서 보니까 5%만 드릴게요 하면 5%. 그러면 제초 상태 미보상비 5%죠. 병해충 상태가 얼마? 내가 각각 개별 적용했죠. 그리고 전체 미보상 비율은 전부 다 어쩐다? 합산한다. 얼마? 20%가 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농협에서는 어떤 일을 쓰냐면요. 뭐라 하냐? 미보상 비율을 잡아라 그래요. 잡아라. 우리 보고. 잡으세요. 잡는 사람이 실력 있는 평가사입니다 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하냐? 미보상 집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길 자신 있으면 미보상 집을 잡으래요. 잡으라는 이야기 말하는 얘기. 우리는 또 뭐 피해가 있으면 잡으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잡죠 저는.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요? 근데 됐어요. 얘가 8월 1일 날. 근데 만약에 이제 수학연수도 주사 두 번 나갔다 치면 10월 2일 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10%, 여기는 5%, 여기는 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 15%. 나중에 수 곱하기 미, 보상, 비율 하는 이 미보상 비율 있죠? 얘는 누구예요? 큰 거. 둘 중에 얼마? 0.2 들어가요. 이게 미보상 비율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자기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뭔가
좀 특이하다 할까?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문제를 만들고, 먼저 차별화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도 있는데, 이게 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죠. 실제 조사 나가서 이렇게 해요. 예, 예, 예. 이걸로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조사 나갔단 말이에요. 조사 나갔는데, 보고, 선생님 미흡을 해 5% 했단 말이에요. 5%.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불량일 수도 있겠죠. 똑같이 미흡이다. 그래도 선생님 5% 하시고 저는 아이씨 몰라 나는 9% 할래. 9% 좁을 때거든. 나중에 낯을 갖다 찍히든 안 하든 섭을 찍히든 말든. 이걸 가지고 뭔 적용하라 뭐 몇 퍼센트냐고 말을 못 한다고. 그냥 미흡이다. 만약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20에서 40%일 때 이때 농지 상태를 말하는 게 뭐냐? 그럼 미흡이다 적으라고. 그때 미보상비는 얼마를 적용시키냐? 그러면 10% 미만 얘를 빵꾸 뚫어 놓읍시다. 이렇게는 나올 수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나오면 말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기 알고 계신 내용 요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예? 아니요. 불량? 왜 그냐면 왜 그냐면 체크하는 게 미흡,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이 있다니까. 근데 불량에다 체크해놓고 5%안 돼요. 해놓고 20% 미만이니까 5%? 얘는 10에서 20이에요. 10에서 20. 그러니까 안 돼요. 안 써져 있으니까. 아니, 위에가 10% 미만이잖아요, 지금. 그치? 하한이 있는 거죠. 상한도 있고 하한도 있고. 네. 그 문제. 이게 이론서를 우리 보시는 이론서 가만 보시면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난이 따로 있어요. 미보상 조사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보시고 하시면 되고 경작 불능 조사나 수학 불능 조사 있죠. 그런 애들은 미보상 비율 조사 안 해요. 그런 애들은 하는 걸로 돼 있는 안 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네요. 댁에 가셔서 정리 잘 하시고요. 예. 물론 뭐 8월 25일 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규 수업 마지막이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